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이 경공모라는 이 줄이면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그 이름도 좀 특이하고, 여기 대표되는 김동원이라는 사람, 이 드루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명인지 뭐 드루킹. 이 사람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를 해가지고 2017년 대선에 저음해가지고 약 8만 건의 기사에다가 댓글 조작을 했다. 즉 호감, 비호감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여론을, 사이버상에서 여론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더구나 그 조작한 횟수가 8천만 건에 이르니까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그게 그치지 않고 김경수와 계속 연락을 가지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성창호 재판장이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 죄질에 비해서 징역 2년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슷한 댓글로 지금 선고받은 형량과 다른 사람들의 형량과 비교하면은 이 댓글 조작은 규모가 엄청납니다. 기계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또 계속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징역 2년도 약하게 때린 걸로 보는데, 이걸 가지고 여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성창호 판사를 지금 위협하는 이런 사법, 이게 바로 사법농단입니다. 사법농단 상태로 가고 있는데, 마침 제가 이 판결문을 구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그러나 보도되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간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점을 몇 개 추려서 앞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찬찬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판결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경공모라고 그러겠습니다. 경공모 이 대표 김동원 씨가 만든 이 재벌 개혁에 대한 어떤 방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신은 후보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후보라기보다는 후보가 아직 확정되기 전에 하여튼 2017년 1월 10일 재벌 개혁에 대한 연설문에 김동원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다. 연설문에 들어갔다. 김경수를 통해서 들어갔다 하는 아주 짧은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동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물론 간접적이겠죠.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느냐 하는 의문이 저절로 제기됩니다. 그럼 김경수 씨가 이 재벌 개혁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 넣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경공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이야기했다고 봐야죠. 그럼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부정선거를 하고 있어.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 성창호 판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문이 아주 명판결문이고, 과거의 판결문과 달리 요사이는 이 한글 세대가 써서 그런지 읽기는 쉬워요. 그 스토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문에 의한 겁니다. 피고인은 이 경우에 김경수 씨입니다. 김경수. 당신은 문재인 측근이죠. 피고인 김경수는 2017년 1월 5일경 김동원에게 비밀 대화방을 통하여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공모는 지금 좀 우스꽝스럽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공모 멤버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댓글 조작하는데도 기술적 전문성도 있지만 여기에 참여한 변호사 한 분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M&A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씨가 재벌 개혁 방안에 아이디어를 지금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김동원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즉 김경수 씨에게 논의 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서 20일께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루두고 있어서 준비된 게 없습니다만은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경수와 김동원, 즉 드루킹은 다음날 1월 6일 국회의원 회관 근처 천진명이라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동원은 당시 피고인에게, 즉 김경수에게 미리 준비해간 공동체 경공모입니다. 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 계획 보고, 재벌개혁 계획 보고를 전달합니다. 러프하게 선거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연설문에 참고를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재수정한 최종본 문서를 전달합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017년 1월 10일 당시가 아니죠. 전이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년 1월 10일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때부터 이 연설문 판결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표하였는데 피고인 김경수는 문재인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발표 직후인 2017년 1월 10일 오후 2시 43분경 비밀 대화방을 통해 김동원에게 오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3차 포럼 재벌 적폐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에서 발표한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입니다. 는 내용으로 당일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위 기조연설문 전문을 전송해 주면서 오늘 문 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동원은 이에 와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답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기조연설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은 당시 피고인 김경수는 김동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 계획 보고의 내용을 문재인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내용에 일부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드루킹,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드루킹이, 드루킹 바로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입니다. 주범이 작성한 재벌 개혁 계획 보고의 핵심이 문재인 씨의 재벌 개혁 기조문 연설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뭡니까? 드루킹, 김경수, 문재인, 이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중요한 재벌 개혁입니다. 우리 국가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지금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데, 여기에 범죄자의 부정선거 범죄자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연설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거의 국정조사 형식이든 특검조사 형식이든. 자유한국당에서 이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직접적으로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재판장의 판단은 어떠냐? 이렇습니다.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김경수 씨죠. 전달한 재벌 개혁 계획 보고서 문서에는 경공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문 후보님의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은 아마 경공모의 수천 명 회원들은 용기 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 신명을 다 바쳐서 경제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임이라고 재벌개혁 계획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안 봤을까요? 위 내용에 비추어 김동완은 경공모가 단순한 지지 세력이 아니라 비선 조직이 될 것임을 자처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돕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거의 결정적인 판결문입니다. 이 정도 내용은 쉽게 풀이하면은 이 드루킹은 단순하게 댓글 조작만 하는 게 아니라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에 공을 세운 다음에는 비선 조직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의 비선 조직이 되겠다는 겁니다. 비선 조직은 뭐냐? 일종의 그림자 정부죠. 이 대한민국에 비선 조직이 있을 수 없죠. 더구나 대통령의 비선 조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런데 비선 조직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말이 경제 민주화지 내용을 뜯어보면 재벌 개혁이고 재벌 오너를 뒤에 나옵니다. 재벌 오너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재벌 오너를 교체해가지고 재벌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소액주주 운동이라든지 하는 방법까지 다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직에 사람이 자기 편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 요직이 어디냐? 일본 대사다. 일본 대사 자리를 요구합니다. 나중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오사카 총경사 자리를 요구합니다. 왜 일본 대사 오사카 총경사 자리냐? 그 계획도 여기 재판 자료에 나옵니다. 김동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야 재벌을 재벌을 그걸 적대적 M&A라고 합니다만은 재벌을 인수를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명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대사나 오사카 총영사 명함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자금을 조달해서 한국의 재벌 서너 개를 먹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문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판결문이란 게 이게 분량이 한 160페이지 됩니다. 최왕권 분량이에요. 그게 많은 비밀이 들어 있어가지고 어제 밤새워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장은 김경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렇게 변명을 했다 이거죠. 정치인은 일반적으로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김동원으로부터 재벌 개혁 계획 보고를 받은 것 역시 그러한 의견 청취의 일부일 뿐 김동원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력 정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던 문재인 대표의 측근으로서 위 기조연설문에 위 재벌개혁 계획 보고의 내용을 반영되게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아도 일반적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단순히 청취한 것에 그쳤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재벌개혁 계획 보고의 말미에는 이건 김경수 씨한테 줬는데 김경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여주었는지는 그건 더 알아봐야 될 일이고 어쨌든 이 내용의 일부가 문재인 씨의 당시 기조연설에 들어갔다. 그런데 재벌개혁 계획 보고의 말미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건의와 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와 제안은 문재인 후보에게 건의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이것을 읽어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정돼야 될 사안인데
이 판결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의와 제안이라는 제목 아래에 문 후보께서 공약에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넣어주셔야 함. 재벌의 순환 출자 구조 해소와 지배 구조의 변화 요구, 소액 주주의 권한과 전자투표제 활성화, 이 전자투표제가 중요합니다.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을 반영한 개정상법과 시행령의 빠른 통과를 언급해 주셔야 함. 재벌들의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언급해 주시면 좋겠음. 국민들과 함께 경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표현하시는 게 좋겠음. 등과 같이 문재인 후보 연설문에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위 기조 연설문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영됐다는 겁니다. 김동원은 이후에 위 재벌 개혁 계획 보고를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그 최종본을 다시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은 피고인 김경수가 김동원으로부터 재벌 개혁 계획 보고를 받은 것이 단순히 지지자의 정책 의견을 청취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김동원을 비롯한 경공모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순 지지 세력 이상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럼? 지지 세력 이상의 관계다. 훨씬 더 밀접하다. 즉 문재인 캠프와 경공모 사이는 훨씬 더 이상한 수상한 관계였다 하는 것을 정창욱 판사가 이렇게 지적하니까 여권이 이렇게 심하게 반발하는 거 아닐까요? 또 이렇게 적습니다. 김동원과 김경수는 특별한 협력 관계다. 이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참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것은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재판장이. 김동원과 김경수는 특별한 협력 관계다. 김동원은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댓글 작업을 전개하고 킹크랩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 역시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아 이를 반영하고 윤평 인사 추천 부탁을 들어주는 등 김동원과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동원으로 하여금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한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피고인과 김동원 또는 경공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 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김동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냐면은 경공모는 경제 민주화를 달성한다는데, 이 경제 민주화는 내용을 부채로 보면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재벌 몇 개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재벌 개혁의 명분으로서 그 목적을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게 이 경공모의 목적이고, 피고인의 목적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서로 이 원하는 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상호 결탁관계라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 깁니다. 이 스토리가. 또 제2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